안녕하세요. 보안인 TV 채널 운영자 NCS입니다. 오늘은 GDPR 초기 적정성 평가가 승인됐다는 보도자료를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그 커뮤니티에 올려진 내용을 좀 정리했고요. 실질적으로 보도자료와 기사에 있었던 부분들을 그냥 편집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되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GDPR 적정성 결정이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EU 국가가 GDPR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제도를 운영하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가 개인정보 체계 GDPR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 혹은 결정이 되면 해당 그 EU 회원국처럼 자유롭게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자국 내로 이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GDPR 적정성 평가 우선 협상국의 대상이 돼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그 정도로 자국민들에 대한 유럽 국민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성 결정을 받으면 국내 기업은 어떤 혜택을 보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정성 결정을 받지 못한 국가는 EU가 요구하는 어떤 정도 수준의 개인정보를 조치하겠다는 그 표준 계약서를 체결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준 계약서는 EU 집행위원회나 회원국의 감독 기구가 승인한 개인정보 원칙과 어떤 규율이라든지 보상 이런 것들을 담았기 때문에 그 적정성 결정을 받지 못한 국가가 EU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시간적, 비용적 뭐 이런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보통 행정적 절차로 한 3개월에서 1년 또 프로젝트별로 한 1, 2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실제 뭐 법제 검토라든지 현지 실사, 기타 행정적 절차로 이렇게 시간적 법적 리스크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정성 평가를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시간적 법적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이런 우선 협상 대상국의 국민들의 어떤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초기 결정 이후에 후속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어떻게 발효되고 진행이 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 결정이라는 것은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EU 집행위원회에서 전원 의결해서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하네요. 예,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법제 분석이 초기에 아마 좀 잘 되면 후속 절차로 한 2, 3개월 내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아마 통과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의 여러 가지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간적, 비용적 리스크를 경감하는 부분들이라서 아주 좋은 그 소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에는 이런 그 GDPR 우선 협상 대상국의 평가를 받을 때 한 두 번 정도 지금 통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존에는 독립된 기구가 없었고요. 어, 그래서 지금 개인정보위원회로 좀 정부 조직을 좀 개편해서 지금 이렇게 다시 또 우선 협상을 해서 지금 좋은 이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데이터로 갈 수밖에 없고요. 각국은 자기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준점의 어떤 컴플라이언스적인 측면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EU 유럽 국가는 한 27개 국가가 단일 통화권 내에서 회원국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프라이버시 관련해서는 큰 법제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도 거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우선 협상 대상국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후속 절차 이후에 하반기 정도는 이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정성 결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신용정보법이 따로 지금 떨어져서 요번에 초기 결정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법에 준해서 된 거죠. 다시 말하면 비금융에 관련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예, 이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독립적인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컨트롤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지금 현재 국내에는 그렇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초기 결정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권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적정성 결정에 제외되어 있는 것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EU 진출은 아직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진출한 기업이 한 9곳 정도 되며 이미 표준 계약을 활용하고 있어 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됐는데 뭐 표준 계약을 이용하더라도 위험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왜냐하면 그 표준 계약 안에는 그 개인 정보에 또 관련돼 있는 금융 정보 외에도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요번 계기로 인해서 그런 비용 부담이 경감이 되니까 조금은 좀 커다란 불이익이 없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런 그 금융 관련된 부분들도 해당 기업에서 비용과 시간, 뭐 현지 조사 뭐 이런 것을 또 검토하기에는 또 리스크가 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논의돼서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분리돼서 갈 것인지 아니면은 한 곳으로 또 이렇게 포함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U GDPR 적정성 결정을 받은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한다면 어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서는 일본에서 그 GDPR 우선 협상 대상국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에서는 공공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호주의에 따라서 자국민에 대한 정보도 EU로 이전하도록 했는데 우리는 요번에 초기 결정에는 국내에 대한 EU 이전 부분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는 지금 요번에 왜냐하면 법 관련해서 지금 2차 개정 안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 우선 협상 대상국하고 적정성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적정성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EU 개인정보를 국내로 가져와서 가명 정보로 가공해도 되는가 이런 입장에 있어서는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으나 합의문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EU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부적인 부분도 논의해야 된다. 이 부분은 조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GDPR에 있었던 가명 정보는 사실은 GDPR에서는 가명 정보를 개인 정보의 보호 범위 내에서 조금 더 명확한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목적으로 좀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활용이 되고 정의됐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금 가명 정보라고 하면 보호보다는 활용적인 측면으로 지금 약간 좀 어떤 그 의미 파악이라든지 컨셉이 소위 말하면 약간 완화됐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GDPR과 국내법에 따른 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념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GDPR에서 가명 정보라는 것은 개인 정보를 기존에 보호하고 있는 측면에서의 좀 더 명확한 어떤 의미 구분, 개념 정의 구분이라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 측면의 가명 정보를 포함한다고 한다면 국내에서는 이것을 활용 측면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EU에 있는 개인정보를 가져와서 국내에서 가명 정보를 활용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약간 좀 어떤 제도의 차이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뭐 안전조치 가명 정보에 따른 뭐 개인정보가
가명 정보가 개인 정보에 포함돼서 안전 조치라든 이런 부분들도 부수적으로 포함이 돼 있긴 하나, 실질적으로 제식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시행 초기라서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진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돼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정보법 2차 개정이 적정성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에 대한 이유의 입장은 어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정성 결정은 시행 중에 있는 법령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정안의 검토 내용은 직접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사항으로 개정안 초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EU 측과 실무 검토를 했으면서 EU에서는 개정 내용이 GDPR에 다수 반영하고 있는 등 개선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 그 데이터 3법 관련해서 개정되어 있는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수범 대상인 개인정보 처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법률 개정이 됐다라고 하면, 이번에 2차 개정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망법과 개법법의 어떤 그 특례 조항이 여러 가지 정합성 문제도 약간 개정 사항으로 포함이 됐고요. 정부 주체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뭐 프로파일링 대응권이라든지 개인정보 이동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GDPR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은 그러면 GDPR이 모든 거에 따른 여러 가지 뭐 우선적인 어떤 모범 사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이런 어떤 규범이나 제도 이런 것들은 국제 표준을 좀 많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글로벌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단독히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규정을 해서 이렇게 단독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표준이 되고, 그 다음에 협회라든지 회원국에 가입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 회원국의 어떤 규범과 규칙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입장만 가지고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러다 보니 지금 가장 강력하게 개인정보에 관련해서 활발하고 논의된 부분들이 유럽의 27개 국가가 이렇게 논의된 사항들이니까 굉장히 좀 많은 사항을 고려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블랙시트 관련해서 유럽에서 탈퇴한 영국도 우선 협상에 다시 또 이렇게 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독자적으로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GDPR에 관련돼 있는 여러 좀 모범되는 그런 사례들은 국내에 컴플라이언스라든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GDPR이 뭐 모든 어떤 여러 가지의 그런 사항이라고 해서 꼭 그거를 굳이 따라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그런 백그라운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내의 개인정보 EU 이전에 대한 것도 추후에 논의가 되는가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인 우리나라 개인정보업제도는 EU의 GDPR 적정성 같은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국외로 가져갈 수 있게 돼 있어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국외로 가져갈 수 없게 돼 있죠. 동의를 받아야만 가져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초기 결정에는 EU 시민의 개인정보의 국내 이전만 이렇게 다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향후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향후에 국외 이전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거나 또는 이런 적정성, 우리나라의 어떤 그 프라이버시 관련돼 있는 프라이버시 그라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많은 이런 제도가 정립이 돼서 다른 국가들과 어떤 형평성을 다루게 될 정도까지 이제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와 적정성 이런
우선 협상 대상국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위까지 상승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그 유럽에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GDPR이라고 시행이 됐는데요. 그 전에는 그 직접 구속력을 가지는 그 규범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2018년도 5월 25일에 유럽 국가의 회원국들한테 직접 구속력을 갖는 개인정보에 관련돼 있는 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것으로 보고 뭐 벌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체 전 세계 매출액의 4% 이내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그 강력한 그 법규 개정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고요. 지금 미국과 또 아시아권에서 이루어지는 또 이런 또 협의체가 또 있습니다. 예,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또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좀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만 마치고 이번에 우선 협상 대상국의 초기 결정에 신경 써주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든지 유관부처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좋은 제도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